실화. 조깅하던 아저씨 귀신. 저희 집은 걸어서 약 30분 거리에 전철역이 2개 있습니다. 그 한 곳은 시가지를 가로질러 길이 나 있고, 다른 곳은 정말 허허벌판에 논이 펼쳐져 있어요. 그걸 딱 보면 뭔가 컨츄리한 기분이 들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 길이 저녁에는 가로등도 하나 없이 그냥 암흑천지입니다. 주변에 차도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적막합니다. 다만 가끔씩 개 짖는 소리가 나고 말이죠. 주로 버스를 타고 갈 때는 그 시가지를 가로질러 가는 역으로 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논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시야가 탁 트여서 걷거나 자전거 탈 때는 무척 좋거든요. 2012년이었을 거예요. 그해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침에 비가 안 와서 전 자전거를 타고 그 논길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역으로 돌아왔는데, 해도 다 지고 달이 뜬 건지 아님 먹구름에 가린 건지 무척이나 컴컴하더군요. 심지어는 길에 가로등도 하나 없었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던 때라 제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는지 조금은 무서웠지만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사실은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 자전거를 타고 그 논길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논길이지만 그래도 나름 포장을 해놔서 상행 그리고 하행으로 콘크리트 길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쭉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웬 아저씨가 저쪽 맞은편 길에서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소름 끼치고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 말이죠. 전부터 공포물들을 읽다 보면 뭐 주인공들이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피식피식 웃고 넘겼는데, 정말 토시에는 안 틀리고 그냥 엄청나게 차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때가 장마철이었는데 정말 마치 냉동고 안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온통 어둠 천지여서 거의 코앞만 보이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저 아저씨는 선명하게 보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보았는데 어둡지만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 아저씨가 보이는 겁니다. 전 그때 본능적으로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게 조깅을 하면서 자전거랑 똑같은 속도를 내면서 달릴 수가 있는 건지 말이죠. 그 사실을 알아챈 전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고 공포에 질려 정말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데 더욱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사람이 자기를 인지한다는 걸 알면 더 괴롭힌다고 말이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옆을 못 보겠는 겁니다. 그러다 그때 무슨 깡인지 전 옆을 딱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죠. 그 얼굴은 거의 푸른빛이 돌 정도로 창백했고, 그 무표정한 얼굴에 입꼬리만 있는 대로 치켜 올라간 채로 마치 노려보듯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전 거의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무슨 콜드 빔이라도 맞았냐. 전 얼어붙어서 자전거와 같이 꼬꾸라졌는데 이 논길의 길과 길 사이에는 도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랑이 높이는 한 3m 정도 되었는데 돌덩이들로 그 가장자리를 데코레이션 해놔서 그게 떨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저는 그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어쨌든 정신줄을 다시 부여잡고 보니까 그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그 표정으로 보고 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아저씨는 제자리였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짧은 찰나에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남았고 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서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달린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미친듯한 속도로 달리다가 옆을 봤는데 맙소사, 그 아저씨도 여전히 똑같은 페이스로 마치 조깅하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깅하듯 달리면서 자전거의 최고 속력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저씨의 입꼬리가 정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활짝 웃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전 공포에 질려 그 뒤로는 옆을 전혀 보질 않고 미친듯이 앞으로만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마침내 가로등이 나왔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겐 정말 천년 같은 시간이었죠. 가로등 밑, 그러니까 두 갈래길의 합류 지점까지 가서야 전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짓말처럼 그 아저씨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 숨을 헉헉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로등 밑이 그 아저씨가 달리던 길과 또 내가 달리던 길의 합류 지점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그때 제가 서지를 말고 집까지 쭉 달렸으면 됐던 걸까요? 참으로 이상한 게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길을 벗어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추웠던 기분이 계속 들었었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선 집에 돌아와 전 별일이 아니라고 애써 생각을 하며 누워서 잠을 자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문 밖에서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머니인가 싶어서 나와봤는데 어머니께선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렇다면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불을 다 켜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다시 잠을 청하면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방문 가까이서 나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춥다는 거. 그 아저씨가 왜 안 보였을까 하는 의문. 그러다 문득 저희 어머니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지하입니다. 보통 이런 시골틱한 동네 지하에는 무당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바로 옆집엔 당시 무당 할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을 열고 나오던 순간 옆집에서 벌컥하고 무당 할머니가 불쑥 나오시더니 사실 이 할머니가 그때 갑툭튀 하셔서 전 정말 기절할 뻔했었죠. 아무튼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나오시더니 대뜸 이놈!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할머니 평소 목소리도 아니었고 마치 무슨 호랑이가 포효하듯 그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선 할머니께서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도 대문도 열지 말라고 하셔서 전 그러겠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더 이상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의 말씀대로 전 다음날까지 문도 창문도 열지 않고 그 한여름 찜통 속에서 시원하게 사우나를 하고 나니 발자국 소리도 나질 않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제 기가 세다고 생각을 해서 귀신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란 게 어둠 속에서 공포를 괜히 느끼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 어떤 일이든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혼귀 공포문학관